어쩌다 한시. 얼마 전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주문했기 때문이죠. 야, 아무거나 적당히 사다 줘. 아무거나라고 했지만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고르기도 참 애매하고 적당이라고 했긴 했는데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뱉긴 쉽지만 캐치하기엔 어려운 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이런 상황이 닥치면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로 아무거나 막 사다 주면 사다 주고도 욕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9월 21일 목요일 어쩌다 한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체크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죠. 적당한 타이밍에 바로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바쁜 일상에 뉴스도 신문도 챙겨보기 힘든 단국인들을 위한 시사상식 프로그램 체크포인트. 네, 전승찬의 체크포인트.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단국대 학우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나이대 대학생들이 교내외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주제 중에서 오늘의 집중 토픽을 뽑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우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원하는 장애아 부모들이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은 가장 사회적인 약자 장애아동, 그리고 이들을 향한 집단 이기주의의 칼날이 여전히 매서움을 실감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특수학교가 들어서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21년 전 교육청 앞에 반대 시위에도 나섰다는 박모 씨.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손에 꼽는 달동네였는데 이제는 길 건너에 신축 아파트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아들에 대한 편견도 누그러졌습니다.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엄마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 같다는 귀여운 생각이 든다는 지역 주민들도 있었고요. 처음 마주치면 막연하게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겪어보면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불안감은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교 설립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 1km 이내의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간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 등은 의미 있는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교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조차 갖지 못하고 학교를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인데요.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 단속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들이 새로 배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두고 학원가가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면서 수강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로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대입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식의 학원 광고들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인데요. 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와 대형 입시학원의 홈페이지 광고 및 입시 설명회 자료집 등을 특별 점검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경제, 지리, 사회문화, 윤리 등의 기존 사회 과목을 합친 통합사회,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과학 과목을 합친 통합과학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가 단속 타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들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앞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대치동의 한 학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높아진 비중이 의대와 스카이대학을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또 현재 중3이 보게 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포함되진 않지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찍 준비해두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중3을 대상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업하고 열고 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대표 학원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를 적발해도 현행법상 행정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유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 걸린 학원에는 선행학습 광고를 내려달라고 지도하는 한편 다른 학원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술에 놀아나는 것은 결국 아무 잘못 없는 학생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법적 제재나 규제 방안이 설정되어도 학생들에게 폭탄이 튀는 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꽃, 축산시장 매출이 70%에서 80%까지 급락하여 꽃 배달원도 40명에서 8명으로 일자리까지 줄었습니다. 외식업 3곳 중 2곳은 매출이 감소해 저녁 영업을 아예 포기하는 업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유통가는 초고가가 아니면 5만원 이하만 인기를 끌어 양극화가 뚜렷해졌고요. 공연계에서는 협찬을 못 받아 문화예술진흥을 막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영란법이 발의된 이후로 양재꽃 시장에서는 벌써 8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에 매출이 20% 빠졌다면 지금은 80%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있던 가게들도 그 가게의 꽃들도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남대문 꽃시장은 말 그대로 전멸 상태라고 합니다. 문을 닫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더 많지만 부동산에 내놓아도 매물이 나가지 않아 어찌어찌 버티고 있다는 상인들. 이것은 화훼시장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마장동 우시장 등 주요 현장에서 상인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유통 혹은 외식업계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란법 1주년 과연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 윤주영 PD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누구의 뭐. 전승찬의 체크 포인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승찬의 체크 포인트. 네, 오늘의 이슈죠.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PD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꽃시장이라든지 축산, 그리고 외식업계까지 김영란법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줄여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2011년 6월에 김영란이죠. 당시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처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네.
근데 바로 이제 법이 제정돼서 실행된 게 아니고 2015년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같은 달 3월 27일에 공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 법이 실행된 지 딱 1년이 된 시점이죠, 오늘이. 네. 그래서 꽃집, 외식, 축산업 등 감사나 축하의 의미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좀 톡톡히 직격탄으로 막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학교에서 우스갯소리로 교수님한테 커피 하나 못 타드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계 분야별로 한번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이 바로 이 김영란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꽃도매 시장의 근무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요가 적어지니까 꽃 농가도 따라 타격을 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대목도 이분들에게는 좀 먼 얘기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꽃 시장의 여파가 그대로 꽃 농가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로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유통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도 사실 타격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축산물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매장마다 명절 선물용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구매해 가는 사람은 없고 그나마 있는 손님들은 그냥 가정용으로 식사용으로 소량의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을 사가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니까 어쨌든 팔리는 건 없고 그렇죠.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줄인 등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지금 위기를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 소식인데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이 잘 되어야 어쨌든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부정 청탁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이 과연 우리에게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외식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요식업, 외식업, 음식점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법 시행 이후에 외식업체 3곳 중 약 2곳꼴로 매출 감소를 실제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도 어떤 양식, 일식, 한식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일식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폭이 무려 3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식 하면은 주로 회사에서 접대 차원에서 많이 가는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회식이나 거래처 접대 이런 식으로 많이 영화에서도 나오고. 네, 그렇죠. 하지만 김영란법이 발의되고 나서에는 이런 문화 자체가 일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점심은 3만 원 이하로 해서 손님이 좀 어느 정도 나간다 이런 말을 했긴 한데 일식 같은 경우는 저녁은 아무리 그거 가격을 맞추려고 해도 좀 일식이 비싼 값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3만 원 이하로는 단가를 못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저녁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일식 업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영업 시간을 우리는 밤 10시까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축하는 등의 외식 업계도 인건비를 아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화훼 그리고 외식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영향이 터지니까 네. 만약에 가족이나 주변에 이런 분야에서 관련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유통업계 역시도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예년보다는 그래도 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양극화가 됐냐 하면은 초고가 상품과 5만 원 이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중가 상품대의 가격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5만 원대 상품을 맞추기 위해서 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육류뿐만 아니라 수산물, 과일 등 외국산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 영향으로 돌아올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법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떻게 김영란법의 여파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화예술계에도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가격을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 상한액인 5만 원에 맞추는 것이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기업들의 후원 규모 역시도 법 시행을 기점으로 급감을 해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아예 협찬 자체를 중단했고 그 외에 기업들도 기존에 비해서 후원금을 30, 40% 수준으로 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그 공연 후원금 문화가 감소 추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사각지대였겠군요. 사실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법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예술계에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클래식 공연이나 음악회 기존 가격이 5만 원은 훌쩍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음악회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콘서트라고 해도 적어도 뭐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영란법 때문에 하지만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고요. 네. 이와 같은 가격의 하향화는 공연의 질과도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태영이라는 음악평론가가 인터뷰하신 게 있는데요. 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엉뚱하게도 문화예술진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뭐 클래식 등 대중의 지지만으로는 좀 자립이 힘든 기초예술 분야의 경우나 특히 김영란법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고유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뭐 정의 이런 게 아니라 법 또한 어쨌든 사람이 정해놓은 하나의 방편인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른 엄한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김영란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발의되기 전부터 말도 많고 또 발의된 이후에도 좀 탈도 많은 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영란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도 많은 타격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많은 뭐 부정청탁에 관련해서 그동안 이끌어져 왔는지 조금 이번 김영란법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면, 반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경제 단면을 법 하나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 1주년을 맞아 김영란법의 현주소를 윤주영 PD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하루빨리 법 개정에 관련해서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 국민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체크포인트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찬이었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낮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 다음 주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는 분이나 내가 체크포인트 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하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의견을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문자 DKBS 또는 DKBS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게스트에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알짜배기 소식만 잔뜩 모아놓은 프로그램 알려주겠다니 준비되어 있죠. 공연이나 전시회 소식부터 교내 각종 학사 정보와 행사들까지 귀로 듣는 학교 포털 저녁 6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쩌다 한시 저는 전승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주영, 기술 서수희, 진행의 전승찬이었습니다.